네, 이렇게 좀 치명적인 질문들 정말 감사해요. 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많이 당황하긴 한데요. 그래도 그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또 저도 배워가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세 개, 네, 치명적이긴 해요. 이렇게 세 개 정도 행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세 개 행성 다음에 이제 태양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토목, 화, 태, 금수, 달이니까 이제 태양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 태양은 달처럼 하이렉 포인트로 들어가는 행성이에요. 태양도 사람의 삶과 관련된 중요한 행성이고요. 태양은 남성의 행성이에요. 남성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빛을 내뿜는 바이탈 행성이에요. 자신의 생명,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계속해서 꾸준히 내놓는 그런 부분들이 되고요. 그래서 세피로트 나무에서 심장부에 해당되는 네 번째 역할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맞나요? 태양이 네 번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태양 같은 경우에는 뭐라 해야 되지? 이 범주가 되게 넓어요. 잡아먹을 수 있는 범주가 넓어요. 다른 행성들이랑 같이 있으면요, 자기가 짱이 되겠다고 다른 애들을 다 이렇게 밀어 제껴요. 그래서 다른 행성들이 태양이랑 같이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아, 티베리트? 아, 6이군요. 아, 네. 아는 척해서 죄송합니다. 네, 6이라고 하시네요. 노라이님께서. 태양, 아, 네. 제가 설명드린 게 달이랑 이거고, 아, 수성이니까, 아, 네. 그렇네요. 네. 태양은 이제 사자자리랑 연관된 행성인데요. 얘를 다스려요. 사자자리, 요거, 뭐 이상하게 꼬랑지처럼 생긴 그런 기호 있죠. 이 심볼을 다스리는 행성이 태양이에요. 태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탈 행성이기 때문에 이 사자자리의 의미도 바이탈 사인이라는 그런 의미가 부여가 돼요. 태양은 기준점으로 사용되는 행성이기도 해요. 그 나중에 설명드릴 섹트라는 부분도 있거든요. 섹트라는 부분도 이 거의 태양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태양이 섹트? 네, 섹트는 어느 정도 태양과 관련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행성의 성별이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아, 잘못 말씀드렸네. 정확하게 태양은요, 오리엔탈, 옥시덴탈 하는 행성의 위상, 이런 부분들이랑 관련된 부분이고, 섹트라는 부분은 기질이랑 관련돼서 이제 얘네들 일곱 개잖아요. 얘네들끼리도 두 개 당파로 나뉘어져요. 여성파, 남성파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 밤의 무리, 낮의 무리 이렇게 나눠지는 애들도 있고, 좀 특이한 이유로 밤에 소속되는 애들이 있고 낮에 소속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남성파, 여성파 이렇게 나눠지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나눠져요. 어쨌든 그렇다고 서로 싸운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놨더라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여성파는요, 금성, 달, 그리고 옥시덴탈, 수성 이렇게 세 개 행성이 여성파고요. 남성파는 태양, 목성, 토성, 화성, 그리고 오리엔탈하는 수성 이렇게 해서 5개 행성이에요. 남성파가 더 많죠. 저도 왠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다만 수성은 어떤 상태에 따라서는 여성의 행성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상태에서는 남성의 행성이 되기도 해요. 오리엔탈, 옥시덴탈은 나중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태양보다 먼저 뜨는지 태양보다 먼저 지는지 이제 이런 차이예요. 태양을 기준으로 해요. 태양보다 먼저 뜨는 행성이면 오리엔탈, 나중에 뜨는 행성이면 옥시덴탈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지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태양은 대충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태양은 직업적으로는 잘 안 나타나요. 태양을 직업의 지표성으로 삼기는 굉장히 힘든 케이스거든요. 태양이 장인정신이랑 관련된 부분이에요. 직업적으로 나타나면. 그래서 한 분야의 대가. 왜냐면 태양이 아까 왕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직업이랑 연결되면은 그 관련된 직종에서 으뜸, 왕, 따라올 사람 없는 1위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쓰기도 힘들고요. 쓰게 되면은 거의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태양이랑 목성이랑 연결이 잘 되면은 공권력, 그러니까 이제 태양이 어느 정도 국가 같은 거를 의미해요. 그리고 목성도 이제 국가의 관료 이제 이런 거랑 의미가 이제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태양이랑 목성이 잘 연결되고 상태가 좋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국가 관련해서 업무를 보는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게 이제 굉장히 격에 따라서 이제 정말 잘 되는 경우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뭐 대통령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에요. 아니, 태양이랑 목성이 좋은 자리에 위치한 거는 좋은 자리에 위치한 거고요. 서로 연결되는 건 또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별개의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아스펙트 편이랑 하우스 편, 그리고 별자리 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둘씩 다 썰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죠? 이거 여기서 다 풀면요 끝이 없어요. 이거 아마 머리가 남아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남아나지 않겠죠. 너덜너덜. 그래서 태양까지 또 설명을 드렸고, 이제 다음 행성인 화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금성에서 제가 설명을 하나 못 드린 게 있는데요. 금성이 길성의 별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행성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설명드릴 화성은요, 흉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대표하는 흉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아까 또 설명드렸던 수성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성이나 자신과 빛을 나누는 행성이 어떤 행성이냐에 따라서 흉성이 되기도 하고 길성이 되기도 해요. 수성은 그 자신의 색채가 없어요. 달도 마찬가지예요. 태양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어쨌든 금성은 소길성이라고 하고요. 화성은 소흉성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소대 이렇게 붙으면은 화성이 있으면은 뭐 별로 그렇게 큰일이 일어나도 별로 조금 이렇게 덜 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냥 행성의 크기나 이제 그런 정도로 따져서 소흉성, 대흉성 이렇게 해서 나눈 것 뿐이지, 길성이나 흉성이 다스리고 주관하는 바에 따라서는 그 서로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어쨌거나 화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화성은요, 철이랑 관련돼 있고요. 싸움, 전쟁, 그리고 직업적으로는 이제 불과 칼을 다루는 사람들, 그래서 요리사 이런 사람들도 화성을 직업의 지표성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군인, 경찰 이런 사람들도 화성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과의사, 칼을 만지고 수술하는 사람들 있죠. 아닌데 철이 안 들었나 봐요. 아니에요. 네, 외과의사나 그런 사람들도 다 화성을 기본적으로 지표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신에 이제 성형수술하는 그런 성형외과 의사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 미용이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빠삭해야 되기 때문에 금성이랑 화성이 연결된 경우가 다소 많이 있죠. 네네네. 그런 분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화성은 또 총이나 무기 이제 이런 것도 다스리고요. 운동선수 같은 경우에는요, 화성이 다스릴 것 같은데 의외로 토성이 다스려요. 토성의 의미 중에 근육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이제 막 싸우거나 그런 것보다는 되게 이제 근력이나 지구력이나 그런 근지구력이나 인내 그런 것들을,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을 이제 기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걸 기르고 다른 사람들과 투합하고 경쟁하는 부분에서는 그 사람들을 화성이 관여하는 게 맞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운동선수들은 토성이 어느 정도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의외로 물병자리이신 분들이 많이 운동선수가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혹은 천칭자리이신 분들도 스포츠 선수로 활약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나중에 설명드릴 거지만 천칭자리가 또 토성도 연료가 돼 있는 그런 별자리다 보니까 이렇게 두 행성? 염소자리는 잘 모르겠네요. 염소자리도 어느 정도는 관련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제가 본 건 대표적으로 물병자리랑 천칭자리 이렇게 두 별자리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운동선수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아, 그러게요. 네, 이번 올림픽 정말 멋졌죠.
네, 화성은 밤의 행성이고 남성의 성별을 가진 그런 행성입니다. 얘는 흉사를요, 뭐를 일으키냐면요, 아까 피를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피를 보는 거를 얘가 흉사를 일으켜요. 피를 보고요, 교통사고, 그 예기치 못한 것, 뭐 칼에 찔리거나 베이거나 이렇게 그런 부분들, 네, 그런 것과 관련된 흉사를 불러일으키는 게 화성이 불러일으키는 흉사예요. 충돌하거나 이렇게 막 부딪히거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고요. 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사랑스러운 목성 대길성, 네, 우리의 영원한 주피터 길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요 목성은 이제 목성부터는 운행 속도가 굉장히 느리고 진행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사랑스러운 대지라뇨. 목성 정말 중요해요. 목성이요. 대길성인데요. 얘가 진짜 효과 끝내주거든요. 예를 들면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이 목성이 1이나 10에 위치한 사람은요. 죽음에서도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행운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실제로 그 나폴레옹이 사약을 마시고도 안 죽었거든요. 그 자기가 죽을 위기에서도 안 죽었어요. 그 나폴레옹 차트에 1하우스에 사자 자리 목성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목성이 죽음을 이제 구제를 해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이제 좀 비참하게 좀 쓸쓸하게 죽기는 했는데, 네, 그러니까 쫓겨나고 또 돌아오고 쫓겨나고 또 돌아와서 황제하고 그렇게 계속 기회를 부여를 해주는 게 올바른, 그러니까 목성이 지닌 진짜 힘이에요. 죽음마저도 외면할 수 있게 해주는 엄청난 행성이에요. 이 목성이. 근데 아쉽게도 지금 이 1764년이신 이 네이탈 차트의 주인공 분께서는 목성 상태가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아쉽지만 패스하도록 할게요. 장수는 대부분 길성이랑 연관이 돼 있으면은 장수를 해요. 태양도 장수의 행성이고요. 네, 목성도 장수의 행성이에요. 금성도 상태만 좋으면 어느 정도 장수가 가능하고요. 토성이랑 화성은 좀 단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연도수로만 봤을 때는 토성도 정말 상태가 건장하고 좋은 상태면요, 충분히 장수할 수 있는 행성이에요. 얘가 운행 속도가 제일 느리기 때문에 그 삶의 연수 계산에서 얘가 제일 많이 먹거든요. 29년을 먹어요, 얘가. 그래서 얘를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오래 살죠. 달은 좀 이렇게 단명할 수 있어요. 목성이 9에 있어도 MC랑 붙어 있으면 상태가 나쁘다고 봐야 하나요? 이건 좀 달라요. 목성이 9에 있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자기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MC는 그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MC는 삶에서 좀 많이 사용될 수 있고 드러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거는 나중에 조이라는 개념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이랑 관련된 부분이라서 그건 효과가 미미해요. 그냥 금성이 기뻐하는 자리다, 그렇게만 이제 말을 하는 거라서. 요거 4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요 4라고 돼 있는 게 목성이에요. 제가 이거 설명을 안 드렸네요. 죄송해요. 요 딱 달처럼 보인 거, 초승달처럼 보인 게 달이고요. 요 뿔 달린 친구, 이 뿔 달린 친구가 수성이에요. 그리고 딱 봐도 거울처럼 생긴 게 금성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뾰족하게 뭔가 찌르는 것처럼 생긴 게 화성이에요. 그리고 요 4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꼬부라진, 약간 백조처럼 약간 꼬부라진 이 친구가 목성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토성이에요. 토성은 H에다가 짝대기 하나 그은 것처럼 생겼거든요. 아마 이렇게 외우시면은 헷갈리실 일은 없을 거예요. 얘네들 다 특색이 있는 친구들이라서 네, 절대 헷갈릴 일은 없을 거예요. 어쨌거나 목성은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런 행성이에요. 그리고 지혜, 지식, 고등교육, 종교, 해외,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는 게 목성이에요. 왜죠? 그리고 남성의 행성이고요. 이 친구는 낮의 행성이에요. 화성은 밤의 행성이고요.
그래서 태양이랑 같이 다니는 세트 행성이에요. 목성은 왜 해외랑 관련이 있죠?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대요. 저도 외운 거라서 외웠어요. 저도 그냥 그렇다고만 적혀 있더라고요. 그게 하우스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요. 구하우스가 해외랑 관련된 하우스예요. 근데 왜 해외인지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겠어요. 대부분 이런 거 아닐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죽을 때 사약을 마셔서 죽거나 그 자리에서 이제 단칼에 목이 잘려서 죽거나 거의 그러잖아요. 그나마 이제 행운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좋게 좋게 해서 자기 집이 아니라 다른 곳, 잠시만요. 목성 해외? 죄송해요. 목성이 해외가 아니라요. 금성이 타향살이에요. 금성이에요. 금성. 잘못 말씀드렸네요. 네, 어느 정도 목성도 해외랑 관련이 있긴 있어요. 근데 금성도 타지랑 관련이 돼 있는 행성이에요. 금성이랑 목성 둘 다 타지랑 관련이 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네, 제가 갑자기 번복해서 죄송한데요. 이 두 행성이 길성이면서 타지랑 관련된 이유가 옛날에 죽게 되면은 자기 집에 못 있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타양살이 간다고 하나요? 막 그렇게 무조건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마 기회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해외로 가시는 분이겠네요. 선교하러 가시는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좋은 일 하러 가시는 거죠. 근데 국내 분이시구나. 그러면 선교는 아니겠네요. 예. 귀빈인데 이제 타양살이 하러 가는 거 뭐 그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금성, 목성이랑 관련된 별자리들도 다 타양살이랑 관련되게끔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목성에 대해서 더 설명드릴 게 있나 하면 네, 더 이상 없는 것 같네요. 목성도 이 정도까지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토성은 대흉성이에요. 가장 지긋하신 분이고요. 힘도 엄청 세요. 화성은 급작스럽게 막 빠바박 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이면요. 토성은요, 은근하게 사람 숨통을 조여오는 그런 행성이에요. 정말 은근하게 이제 압박해오면서 그렇게 사람을 정말 피말리게 만드는 행성이 이 토성이거든요. 토성은 다 분해되는 그런 소멸의 행성이에요. 목성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응축되고 모이고 덩어리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이 자라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그런 행성이면요. 토성은 모든 거를 서서히 분해하고 늙게 만들고 낡게 만들고 사라지게 만들고 그런 역할을 가진 게 토성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필요할 때 단칼에 쳐서 그거를 끊어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신의 역할을 하는 게 토성이거든요. 그래서 토성의 의미를 가진 그 별자리가 이 천칭자리예요. 이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보시면요. 양자리부터 쭉 가시면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여서 이제 뭐 밭을 갈고 식물을 기르고 벼를 기르고 그리고 나중에 추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축제를 하고 이렇게 또 겨울을 나고 그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딱 그때 천칭자리가 추수하는 시기랑 맞물리는 별자리예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익어서 고개 숙인 벼를 낫으로 대서 그 곡식들을 이제 곡간 같은 데다가 저장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를 지닌 게 토성이 지는 의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그러니까 쓸데없이 누군가를 죽이거나 숙청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토성은 정말 잘 익은 것을 때가 되어 거두어 간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치는 의미가 좀 강한 그런 행성이에요. 정말 잘 발현됐을 때 그런 거고요. 발현 잘 안 되면요, 얘도 그냥 화성이랑 똑같이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막 이제 다 해치고 다니는 그런 흉성이에요. 이렇게 해서
7인성까지 다 벌써 설명을 드렸네요. 혹시 궁금하신 거 따로 있으신가요? 이 행성 같은 경우에는요, 각자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속도가 있는데요. 역행이라는 걸 하거든요, 얘네들이. 느리게 가는 거나 이제 역행하시는 거를 차트에서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거기 역행하는 친구들은 이제 여기 아래, 여기 있네요. 잘 안 보이시죠? 요거. 요거 보이시나요? 요 아래 이상하게 막 마크 쳐져 있는 요 기호요. 요게 이제 그거예요. 그림자 기간이 확실히 일주일이에요? 아니면 보름이에요? 오늘이 토성 역행인가 끝날인데, 그 그림자 기간에 대해서 살짝만 설명드릴게요. 그 그림자 기간이라는 게요, 이거예요. 행성이 역행을 하고 순행을 하고 자기의 진로를 바꾸거든요. 빠르게 갔다가 이제 느리게 갔다가 그런 게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편하게 이해시키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 같은데, 그림자 기간은요, 역행하는 행성이 역행을 멈추고 다시 순행을 시작하는데, 순행이 속도가 0%에서 자기가 원래 낼 수 있는 속도까지 내려면은 가속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 충분한 가속이 붙는 기간을 그림자 기간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역행이 있은 뒤에 후폭풍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별로 안 좋게 생각을 하시는데, 꼭 그렇게 흉하고 안 좋은 기간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이제 발현되는 게 다 달라서요. 여기 보시면은 스피드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스피드가 나와 있어요. 요 스피드를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 거죠. 보통 그림자 기간에 재회나 교제가 시작되면 안 좋은 게 아닌가요? 아니요. 안 좋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개개인이 가진 네이탈 차트가 말하는 바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역행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역행이 별로 안 좋게 작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에 만나는 사람들 제외하는 거, 교제 이런 거를 반드시 안 좋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억지가 있죠. 그렇게 따지면 역행은 전부 다 안 좋은 게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차트에서 역행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차트에 역행이 없어서 오히려 더 불행한 차트가 있거든요. 그런 차트들에서는 역행이 오히려 좋은 행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는 역행도 정말 명약으로 쓸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되기는 힘들다 보니까 역행은 안 좋은 거다. 그렇게 아니요. 역행은 역행이라서 순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역행 행성이랑 역행 행성이 있는데요. 걔네들이 관계가 있으면은 서로 같이 발현이 되는 거고요. 관계가 없으면은 그냥 서로 남남이에요. 그런 관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탈의 역행과 지금 돌아가는 실제 행성들의 역행은 별개인 사람이 있고 관련이 있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전에 아니요. 직업적으로 굳이 철을 다루고 피를 보고 그러실 필요 없으세요. 그게 네, 건축도 화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토성도 들어가죠. 네, 많이 들어갑니다. 네, 화성의 범위가 넓어요. 근데 거의 아마 토성이 좀 더 주될 거예요. 그리고 직업의 지표성은요, 반드시 하나로 떨어지지 않아요. 기술의 지표성과 직업의 지표성은 다르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거의 끝단에, 제 강좌가 한 열 몇 번, 스무 몇 번 그렇게 나오고 나서 거의 끝단에 차트 가지고 할 때 이제 실제로 제가 여기서 차트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건데요. 굉장히 어려워요.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요. 총망라예요. 그래서 단식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거의 웬만해서는 토요일마다 계속 진행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일이 있으면은 다른 날에 진행할 수도 있어요. 평일 저녁일 수도 있고 되도록은 주말 저녁에 제가 맞춰서 그렇게 방송을 하죠. 아마 내일 저녁에도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오늘처럼 이렇게 이어서 강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차트 전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차트 전체를 봐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어떤 거요? 역행 보통 예를 들어 수성 역행이 사수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에 보이는 쌍둥이 자리도 영향이 가나요? 잠시만요. 수성 역행이 사수 자리라고 한다면 그것에 오포인 쌍둥이 자리도 영향이 가나요? 그 역행하는 수성이 네이탈에서 그러니까 요 사람의 차트에서 역행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 실제 지금 시기에서 역행하는 수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제 두 전자 후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다른데요. 전자 같은 경우에는 네이탈 차트에서 역행하는 기간에 나오는 행성이요. 그러면은 후자에 속하겠네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 역행하는 수성이 사수 자리에 있잖아요. 사수 자리에 있고 역행하는 수성인데 그 나중에 울로를 보는 기법이 있어요. 다 설명드릴 건데 레볼루션, 그러니까 솔라리턴이랑 그 다음에 프로펙션 그리고 네, 요 정도 두 개 정도만 봐도 되겠네요. 네, 그 솔라리턴이랑 이제 요 프로펙션 요 두 개랑 네이탈 차트를 가지고 그 연주를 계산을 하거든요. 그 지금 시기에 어떤 행성이 관련이 돼 있는지, 어떤 행성이 발현이 되는지, 어떤 하우스가 발현이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그런 것들과 지금 돌아가는 이 행성들의 움직임과 트랜짓을 해서 그거를 살피는데 관련이 있으면은 영향이 간다라고 보고 아니면은 영향이 없다라고 봐요. 이거는 하우스랑 별자리랑 그것들이 전부 다 얽혀진 부분이라서 그 말씀하신 부분도 고급 기법이에요. 상위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다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다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그렇게 하게 되면은 그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가니까 아마 그것만 하나 설명하는데도 한 40분, 50분, 1시간 넘게 걸릴 거예요. 실제로 강의하시는 분들도 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강의하시더라고요. 들어보긴 했는데 너무 길으셔가지고. 네, 나중에 강의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언제든 강의 들으러 와주시면 감사할 뿐이에요. 그리고